문이 닫히자 숨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내 어깨에 스쳤고 손끝이 책 대신 내 손등 위에 머물렀을 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이건 아니야. 이 나이에 무슨.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몸은 이미 그의 온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세상은 모를 겁니다. 문 닫힌 창고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금지된 듯 아슬아슬한 그 떨림,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이었으니까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도 무겁고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그날, 제 세상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듯했고, 이후의 나날은 마치 색을 잃은 오래된 필름 속을 걷는 것 같았죠.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말했지만, 제게 시간은 치유제가 아니라 오히려 독이었습니다. 흐를수록 상실의 공허함은 더 깊어졌고, 제 웃음은 기억 저편으로 밀려나 잊혀져 갔어요. 혼자가 된 일상은 생각보다 더 무미건조했습니다. 아침이면 허겁지겁 식은 커피를 데워 삼키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여보내도 그 바람은 텅 빈 마음만 흔들어 놓았죠. 한때는 된장국 냄새로 가득하던 집안이었는데 이제는 냄비조차 손대지 않는 날이 태반이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여인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눈가에 드리운 깊은 주름, 힘없이 내려앉은 눈꺼풀, 빛을 잃은 동작. 그 얼굴은 어느새 60대의 박미정이라는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게 내 운명일까? 거울 속 제게 그렇게 속삭이며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딸 수지는 미국에서 가정을 꾸려 바쁘고 아들 준호는 부산에서 회사 일에 매여 살아요.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을 볼까 말까. 그것도 남편이 없으니 예전 같은 온기와 모임의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작은 용기를 내어 도서관 봉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남들에게는 하찮은 일이겠지만 제게는 바깥 세상으로 다시 걸음을 내딛는 일대 사건이었죠. 신청서를 내밀던 제 손은 떨렸고 담당 직원이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갑작스러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이걸 신청했을까? 스스로를 탓했거든요. 첫 출근 날 도서관 문을 열며 느꼈던 긴장감은 아직도 또렷합니다. 책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묘한 위안이 찾아왔죠. 먼지가 내려앉은 활자들은 여전히 힘차게 살아있었고 책장을 넘길 때마다 제 손끝에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생생함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책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이었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뜻밖의 평온을 얻었어요. 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어린이 도서 코너에서 책을 정리하다 담당자 김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밝은 성격의 30 후반 김 선생님은 언제나 저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따뜻하게 챙겨주셨죠. 미정 어머님,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자원봉사자분이 계세요. 같이 일하시게 될 거예요. 아, 저기 오시네요. 고개를 돌린 순간 제 시야에 낯선 남자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서너 살 윗쯤으로 보였는데 연세에 비해 건강한 체격이 눈에 띄었고 고운 미소가 첫인상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짧게 정리된 백발은 오히려 품격 있어 보였고 단정한 체크 셔츠와 베이지색 면바지 차림이 깔끔했죠. 안녕하세요. 최준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낮고 단단한 음성이 제 귀를 파고들자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놀랍게도 얼굴이 붉어져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네, 저는 박미정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이후 어색함 속에서도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함께 책을 정리하며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지만 준혁 씨는 끊임없이 저를 배려했어요. 무거운 책을 들면 제가 할게요.
미정 씨하고 나서고 높은 칸에 책을 꽂으려 하면 제가 잡아드릴 테니 천천히 하세요 하며 사다리를 단단히 받쳐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스치듯 전해지는 손길, 아주 가볍고 짧았는데도 제 안에서는 오랫동안 잊었던 감각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던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한 어쩌면 새로운 떨림이었죠. 무엇보다 아이들 앞에서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준혁 씨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이야기를 풀어낼 때 아이들보다 제가 더 빠져드는 듯 했죠. 옛날에 아주 먼 나라에 그의 목소리는 따뜻한 담요처럼 제 마음을 감쌌습니다. 아이들이 깔깔 웃는 사이 제 마음 한가운데 알 수 없는 울림이 퍼져갔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공기가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스치자 스스로가 놀라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른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죄책감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이런 설렘을 느껴도 괜찮을까? 혹시 내가 잘못된 기대를 하는 건 아닐까? 애써 다잡아도 준혁 씨의 시선이 머무는 순간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책을 건네받으며 손끝이 스치면 전기가 흐르는 듯했고 그와 함께 웃을 때면 가슴이 간질거렸죠. 도서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에 비친 제 얼굴에는 오랜만에 잊었던 빛이 어렸습니다. 핸드폰 카메라에 비춰본 제 표정은 어느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화장이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에 화장대 서랍을 열자 오래전 립스틱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연한 핑크빛을 발라보니 거울 속 제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여자로서의 나를 다시 떠올린 게 얼마만일까? 무심코 흘러나온 혼잣말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늘 누군가의 아내, 엄마 미망인으로만 살아왔다는 것을요. 그러나 오늘 도서관에서 준혁 씨와 마주한 순간만큼은 그 모든 껍데기를 벗고 박미정이라는 한 여자로 존재했습니다. 그날 책보다 더 두근거리는 존재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아직 낯설지만 그의 미소는 제 마음속에 또렷이 새겨졌죠. 저는 이미 다음 봉사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를 처음 본 날 이후로 도서관에 가는 발걸음은 전과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봉사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월요일을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다시 깜빡이기 시작한 것 같았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기에 더 낯설었지만 그 낯설문 제 어깨를 오히려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책을 다루는 준혁 씨의 손길은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묵직한 백과사전을 들어 올리면서도 표지를 조심스레 쓸어내리는 모습, 먼지가 쌓인 책을 닦아내며 아이처럼 몰두하는 모습.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제 눈에는 따뜻하고 묘하게 친밀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래된 시집을 정리하던 어느 날 준혁 씨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아내가 좋아했던 시였는데요. 그 말끝이 스르르 흘러내리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준혁 씨 역시 저와 같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실이 낯설지 않은 동질감으로 제 마음에 파고들었죠. 미정 씨, 이건 제가 들어드릴게요. 무겁잖아요. 그의 짧은 한마디는 10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단숨에 덜어주는 듯 했습니다. 쌀포대도 배추도 연탄도 홀로 들어야 했던 지난 날들. 제가 들어드릴게요라는 말이 이렇게 가슴을 흔들 수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어느 화요일 오후 작은 사다리 위에 올라 책을 꽂던 순간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발판이 흔들리며 제 몸이 기우뚱했는데 준혁 씨가 재빨리 사다리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잡고 있으니 천천히 하세요. 발밑에서 전해진 안정감은 이상하게 가슴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마주친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저는 그 눈빛에 홀린 듯 잠시 멈춰버렸습니다. 커다란 손이 사다리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든든해 보일 수가 없었죠. 그 순간 제 심장은 서툴게 쿵쿵 울려댔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혁 씨.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당연한 일이에요. 미정 씨 같은 분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미정 씨 같은 분. 그 말이 귓가에서 오래 맴돌며 제 얼굴을 붉히게 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설레는 얼굴이라니 어쩐지 부끄럽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자꾸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이들과 책 읽기 봉사를 할 때도 그는 늘 자상했습니다. 특히 아기 곰 3마리를 읽으며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던 그의 모습은 아이들을 웃게 만들었고 저 또한 웃음을 참을 수 없었죠. 그 웃음소리는 제게 작은 햇살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어느새 제 시선은 책보다도 아이들보다도 준혁 씨에게 더 오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느껴도 되는 걸까? 남편을 잊은 것도 아닌데 너무 가볍게 보이면 어떡하지? 설렘과 죄책감이 동시에 가슴에 얽혀 집에 돌아오면 남편 사진을 향해 미안함을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봉사날이 기다려지는 제 자신이 혼란스러웠죠. 늦은 오후 창고에서 책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오래된 책 냄새가 가득 배어있던 곳. 책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선 우리는 동시에 같은 책에 손을 뻗었습니다. 박경리 작가의 토지 전집이었죠. 순간 제 손등 위로 그의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손끝에서 전기가 일듯 짜릿한 감각이 심장까지 치솟아 올라왔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덜컥 열리는 순간 같았죠. 놀란 듯 멈춘 그는 곧 미소 지으며 책을 양보했습니다. 미정 씨가 먼저 꺼내세요.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젊었을 때 여러 번 읽었어요. 준혁 씨도요? 아내가 좋아하던 책이라 저도 따라 읽었죠. 서희라는 인물이 인상 깊더군요. 아내 이야기를 꺼낸 그의 표정에는 그리움과 쓸쓸함이 교차했습니다. 저도 조심스레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10년 됐어요. 심장마비로 너무 갑작스러웠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같은 상실을 겪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묘한 공감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봉사하면서 지내니 조금은 나아지지 않으셨어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눈빛으로만 웃어 보였죠. 하지만 제 손끝에 남아있던 따뜻한 온기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오랜만에 생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잃어버린 낯선 따뜻함이 제 안에 깃든 것이 분명했어요. 화장품 가게 앞에서 발길을 멈추고 립스틱을 고르며 설레는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산호빛 립스틱을 발라보니 제 얼굴이 화사하게 빛났습니다.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어볼까 고민하며 가슴은 오래 잊고 지냈던 두근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방 한쪽, 남편 사진 속 미소가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10년이나 지났는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사진 속 온화한 눈빛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어쩐지 괜찮아. 이제 행복해도 되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은 것이 서서히 풀어지는 듯한
낯설지만 포근한 눈물이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을 때 창고에서 그의 손끝이 제 손을 스쳐갔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고, 그것이 두려움과 동시에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낯선 따뜻함이었지만 결코 거부하고 싶지 않은 따뜻함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준혁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책만 정리하던 제 손길이 이제는 그의 움직임에 맞춰 나란히 흐르고 있었고, 고요했던 도서관의 공기는 어느 순간부터 은근한 호흡과 따스한 체온으로 채워졌습니다. 말없이도 서로를 의식하는 순간들이 잦아졌고, 그 자체로 이상하게 설레고 편안했죠. 월요일 아침 도서관에 들어서니 준혁 씨가 이미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은 제 모습을 본 그는 손길을 잠시 멈추더니 부드럽게 눈을 마주하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따라 화사하시네요, 미정 씨. 그 색깔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그 말에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요? 오래된 옷인데 입을 만한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젯밤 옷장을 열어 한참을 망설이며 고른 옷이었으니까요. 그의 시선이 제게 닿는 순간마다 제 심장은 원치 않게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이들에게 백설공주를 읽어주는 봉사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준혁 씨 주위로 옹기종기 몰려 앉았고, 저는 옆에서 조용히 아이들을 보살피며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마녀 목소리를 흉내내는 그의 연기에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갑자기 묻더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예뻐요? 순간 도서관이 고요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쪽으로 스치듯 옮겨왔고,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아이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미정 할머니가 제일 예쁘지. 아이들이 우와 하며 박수를 쳤고 제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준혁 씨도 자신의 말에 놀란 듯 귀까지 붉어졌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부부인 듯한 착각이 스며들었습니다. 오후 함께 낡은 책장을 옮기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게 때문에 두 사람이 동시에 밀어야 했는데 책장이 움직이는 찰나 준혁 씨의 손이 제 손 위로 겹쳤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더 힘을 줄게요. 그의 손바닥이 제 손등 위를 눌렀을 때 단순히 힘을 보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붙잡듯 스치는 그 온기 때문에 숨이 막힐 듯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거두었지만 제 손에는 오래도록 그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 씨, 잠시 쉬실래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그가 보온병에서 꺼낸 따뜻한 보리차를 작은 종이컵에 담아 건네주었습니다. 그 따스함이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죠. 참 자상하시네요. 사모님이 행복하셨겠어요. 무심코 흘러나온 말에 그의 미소가 쓸쓸하게 흔들렸습니다.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 걸 늘 그게 마음에 남아요. 미정 씨 남편분도 행복하셨을 거예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아침밥도 차려주지 않고 보낸 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목이 메어오자 그의 손이 제 어깨에 조심스럽게 얹혔습니다. 짧고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마치 허물어진 마음의 벽 안으로 그가 살며시 들어오는 듯했죠. 눈물이 맺혔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책을 분류하던 어느 저녁 무렵 붉은 노을빛이 도서관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책 위로 드리워진 빛 사이로 그의 그림자가 제 곁으로 길게 스며들었어요. 노을이 참 예쁘네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을 때 저는 고개를 돌려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빛 속에 잠긴 그의 얼굴은 세월의 주름마저도 고요한 품격으로 빛났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미정 씨,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근처에 작은 식당이 있는데 된장찌개가 참 맛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식사 초대 이상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으니까요. 제가 머뭇거리자 그는 급히 덧붙였습니다. 아,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그냥 혼자 먹는 게 적적해서. 아니에요. 좋아요. 저도 매일 혼자 먹는 게 지겨웠거든요. 식당은 아담했고 주인 할머니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최 선생님, 오늘은 혼자가 아니시네요? 네, 도서관에서 함께 봉사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구석자리에 마주 앉아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 식당은 아내와 자주 오던 곳입니다. 혼자 오기가 어려워서 못 왔는데 오늘은 미정 씨와 함께라서 올 수 있었네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에게 단순한 동료 이상의 의미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어깨를 움츠리자 그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제 목에 감싸주었습니다.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도 뵙고 싶으니까요. 목도리에서 은은한 비누향과 책 냄새가 섞여 낯설지만 아늑한 향기가 밀려왔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으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그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목에 둘러진 그의 목도리가 제 얼굴을 한층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벗어 개어놓으면서도 그 온기를 놓치기 싫어 손끝으로 오래 쓰다듬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나는 다시 여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래 잊고 있던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은 목도리를 돌려주며 고마웠다고 말해야지. 혹시 또 저녁을 함께 할 수 있을지 그걸 조심스럽게 물어봐야겠다고 다짐하며 천천히 잠에 들었습니다. 도서관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가끔은 일반 열람실이 아닌 창고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기증 자료나 정리되지 않은 책들이 그곳에 쌓여 있기 때문이었죠. 그날도 마침 커다란 상자가 여러 개 들어왔고 김 선생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미정 어머님, 준혁 어르신.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창고에 새로 들어온 책들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둘이 함께 하시면 금방 끝날 겁니다. 창고 문을 열자 차가운 금속 냄새와 오래된 종이의 퀴퀴한 향기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희미하게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 책들이 층층이 쌓인 선반들이 미로처럼 뻗어 있었고 사람 둘이 간신히 오갈 정도로 좁은 통로만이 남아 있었죠. 조심하세요. 발 디딜 곳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준혁 씨가 먼저 말하며 제 앞을 비켜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어깨와 제 팔이 살짝 스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심장은 작은 북처럼 뛰기 시작했어요. 좁은 공간은 우리를 의도치 않게 더 가까이 붙게 만들었고 그의 체온과 숨결이 고스란히 제 주변 공기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상자를 옮기며 정리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높은 선반 위에 있던 책 한 권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죠. 무심코 손을 뻗은 순간 낡은 발판이 삐걱이며 흔들렸고 제 발이 미끄러지듯 휘청거렸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동시에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 제 손목을 꽉 잡아채듯 붙잡았습니다. 다른 손은 제 허리를 받쳐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지탱해 주었죠. 그 순간
제 몸은 그의 품과도 같은 울타리에 잠시 포획된 듯 멈춰 섰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고요. 눈을 들자 그의 눈빛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바라본 준혁 씨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했지만 동시에 설명하기 힘든 떨림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상실의 그림자와 여전히 꺼지지 않은 온기가 겹쳐 보였죠. 괜찮으세요, 미정 씨? 조심스러운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제 손목을 감싸고 있었고 허리를 떠받치던 손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제 온몸은 시간이 멈춘 듯 굳어 있었지만 내면 깊숙이선 오래전에 잊고 지냈던 떨림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네,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겨우 목소리를 내었지만 제 음성은 평소와 달리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지만 그 온기가 제 손목과 허리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창고 안의 공기는 정리해야 할 책 먼지로 가득했지만 제 호흡은 마치 누군가 방금 귀에 속삭이고 간 듯 뜨겁고 빠르게 뛰고 있었죠. 정리를 이어가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묘한 공간. 책을 들어 올릴 때 팔이 스치고 허리를 숙여 상자를 꺼낼 때 그의 기척이 제 뒤를 감싸듯 느껴졌습니다. 미정 씨, 이 책 좀 보세요. 연애 편지 쓰는 법이래요. 누가 이런 걸 기부했을까요? 그가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웃으며 보여주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안 쓰겠죠. 다 휴대폰으로 하니까요. 그러게요. 하지만 우리 때는 손편지 한 장에도 마음이 떨렸죠. 그의 말은 그저 추억을 이야기하는 듯 했지만 제 귀에는 뜻밖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걸 숨길 수 없었죠. 그때 갑자기 창고 문이 열리며 김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두 분 아직도 정리 중이세요? 벌써 1시간이나 됐는데요. 우리는 그제야 시간이 그렇게 흘렀음을 깨달았습니다. 급히 정리를 마치고 창고를 나서자 바깥의 상쾌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창고 안에서 느꼈던 긴장과 떨림을 아쉬워하고 있었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정 씨. 오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가까이.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준혁 씨가 아니었으면 크게 다칠 뻔했어요. 덕분에 무사했어요. 그는 안도하는 듯 미소를 지었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도 시간이 괜찮으시면 저녁 같이 하실래요? 지난번 말씀하신 된장찌개 얘기가 생각나서요. 좋아요. 그런데 이번엔 제가 살게요. 아닙니다. 제안은 제가 했으니 제가 모셔야죠. 우리는 잠시 젊은 연인들처럼 사소한 고집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김 선생님이 빙그레 미소를 짓고 지나갔죠. 그날 밤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제 손목을 감싸던 그의 손길, 허리를 지탱해주던 힘있는 손, 가까이서 들려오던 거친 호흡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마치 제 피부에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죠. 1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제 마음의 문이 아주 작은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로 스며드는 빛을 저는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창고에서의 일이 있은 후 도서관의 공기는 전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책을 정리하고 똑같은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준혁 씨의 기척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훨씬 크게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옆에서 책장을 넘기는 작은 손동작, 무심히 웃는 얼굴, 잠깐 스치는 시선조차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손끝이 닿지 않아도 그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달콤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이런 마음을 느껴도 괜찮은 걸까? 스스로 수없이 물었지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돌아온 날이면 특히 더 괴로웠죠. 제사상 앞에서 절을 올리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준혁 씨의 얼굴이 스치고 있었으니까요. 무릎을 꿇고 향을 올리며 떠올린 건 남편의 미소가 아니라 창고의 어둠 속에서 제 손목을 잡아주던 준혁 씨의 손길이었어요.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스스로가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아이들과 함께 책 읽기 봉사를 마친 뒤 도서관 뒤뜰 벤치에 앉아 노을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라 생각했는데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어요. 미정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기 속에 감춰진 어떤 긴장감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죠. 그러다 준혁 씨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혼란스러워요. 아내가 떠난 지 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집에는 그대로 물건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미정 씨와 함께 있으면 그가 말을 맺지 못했을 때 눈빛이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막히듯 놀라 시선을 피했지만 가슴은 이미 창고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느꼈던 그의 온기, 가까이서 마주쳤던 숨결, 그리고 단단히 붙잡혔던 손목의 감각. 마치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이어지고 있는 듯 했죠. 저도 그래요, 준혁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사진이 아직 거실에 걸려 있는데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미안해져요. 그런데도 끝내 말은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자꾸 생각난다는 말을 내뱉을 용기가 나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딸 수진이와 영상 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화면 속 딸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여요. 도서관 봉사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응, 아이들이 귀엽기도 하고 책 정리하는 것도 보람 있고. 엄마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혹시 거기서 좋은 사람 생긴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눈치챘을까 두려워 급히 부정했지만 수진이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죠.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10년이에요. 엄마도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구 있으면 그냥 엄마 마음 따르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며칠 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던 준혁 씨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미정 씨,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저를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텅 빈 옥상, 노을이 퍼지는 하늘 아래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한참 망설이던 준혁 씨가 입을 열었죠. 어제 아들이 다녀갔는데 요즘 제가 표정이 밝아졌다면서 혹시 누구 만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좋은 분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 좋은 분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놀라더니 아버지가 행복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겁이 났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그의 눈에 맺힌 물기를 보며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석양빛이 물드는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준혁 씨의 손이 천천히 제 손을 감쌌습니다. 이번엔 우연이 아닌 분명한 의도였죠. 그 순간 저는 창고에서의 기억과 지금의 손길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닫힌 공간에서 속삭이듯 스며들었던 숨결이 이제는
열린 하늘 아래에서 다시 살아난 듯 했습니다. 준혁 씨,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 잘못된 건 아니겠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싶어 두려울 뿐이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하지만 포기하지는 말고. 그와 나란히 서 있는 동안 도시는 서서히 어둠 속으로 잠기고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러나 제 안은 오히려 빛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오직 한 사람. 제 손을 잡은 채 미소 짓는 준혁 씨였어요. 도서관 봉사가 끝난 저녁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뒤 정막이 내려앉은 마당에서 저는 가방을 메고 발걸음을 떼려 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미정 씨 잠깐만요. 돌아보니 준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리면서도 단호했고 저를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조금만 같이 앉아주실래요? 오늘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피하고 싶으면서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의 쪽으로 향했고 우리는 도서관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심장은 이미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끝까지 떨려왔고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몰라 시선을 바닥에 두었습니다. 그러다 느껴지는 그의 시선 피부를 스치는 듯한 그 눈빛이 온몸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던 준혁 씨는 숨을 깊게 내쉬고 제 손등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내를 잃은 뒤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정 씨와 함께 있으면서 제 안에서 잊었던 감정이 자꾸 고개를 듭니다. 매일 도서관 오는 게 기다려지고 당신 웃음소리 하나에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너무 강렬했습니다. 손끝이 제 손등을 살짝 움켜쥐는 순간 제 안의 벽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붙잡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속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저는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살아낸 거지. 웃음도 다 가짜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준혁 씨가 옆에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괜히 마음이 설레고 기다려지고 그러면서도 두려웠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 씨는 제 손을 놓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을 엮듯 깊게 잡았습니다. 그의 온기가 손바닥 깊숙이 파고들자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들었지만 동시에 놓치고 싶지 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울어도 돼요. 이제 저한테 기대셔도 됩니다. 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숨결이 뺨 가까이 닿았고 심장은 더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사람들 눈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그는 제 귀 가까이 속삭였습니다. 남은 인생을 남들이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단단히 굳어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그의 가슴께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두근거림이 전해졌고 그 따뜻한 심장이 제 뺨을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서로를 꽉 잡고 있었고 그 힘이 우리를 이어주는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준혁 씨가 좋아요.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제 고백이 흘러나오자 그는 제 손을 더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눈빛은 깊었고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요, 미정 씨.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 앞까지 저를 바래다 주며 다시 한번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와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오래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저는 다시 여자로서 한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의 온기는 오래도록 제 심장에서 식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와 제 마음이 서로를 향한다는 걸 확인한 후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은 예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순간마다 눈빛이 닿으면 작은 불꽃이 일렁였죠. 이제는 숨지 않고 점심도 함께 먹고 봉사가 끝나면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저 작은 동행일 뿐인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다른 봉사자들의 눈길이 달라졌습니다. 책장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수군거림, 고개를 맞대며 짓는 묘한 웃음. 특히 정숙 씨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제 귀에 꽂혔습니다. 둘이 요즘 아주 불타네. 저 나이에 저럴 줄이야. 그러게. 남편 돌아간 지 얼마나 됐다고.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시선은 제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던 날 정숙 씨가 다가왔습니다. 미정 씨, 요즘 얼굴이 환해요. 혹시 최 선생님 때문인가요?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그냥 좋은 동료일 뿐이에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동료치곤 너무 다정하시던데요? 자녀분들은 아세요? 엄마가 연애한다는 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입술이 말라 대답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에이, 괜히 걱정돼서 그러죠. 우리 나이에 튀면 좋을 게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 너머 딸의 목소리에 또다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엄마, 그분이랑 정말 사귀는 거예요? 친구가 저와 준혁 씨가 팔짱 낀 모습을 봤다며 전한 거죠.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니. 10년 동안 혼자였어. 알아요. 하지만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 할 텐데. 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행복을 찾으려는 제 발걸음이 누군가에겐 죄처럼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이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들 준호의 말은 더 차가웠습니다. 엄마, 설마 재혼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황혼 사기도 많다는데 조심하세요. 그의 의심 섞인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준혁 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딸 은주 씨가 내려와 저를 만났죠.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그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상처받으실까 걱정돼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그 슬픔을 잘 알아요. 그래서 서로 기대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서관 앞에서 정숙 씨가 또 막아섰습니다. 두 분 너무 대놓고 그러지 마세요. 나이 든 분들이 저러는 거 보기에 민망해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준혁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 줬습니까? 행복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제 손을 꼭 쥐는 온기는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지만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힘이 저를 붙잡아 주었죠. 그날 밤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정 씨,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단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사랑할 권리를 빼앗길 수는 없어요. 그의 가슴에 얼굴을 기댄 순간 세상의 소음은 잠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엔 여전히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차가운 시선들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준혁 씨와 저는 서로를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 마음은 요동쳤어요. 도서관 안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시선과 밖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속삭임 사이에서 흔들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준혁 씨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제 안의 공허가 완전히 채워진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도서관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문득 창고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몇 주 전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던 그 장소였죠. 문을 열면 오래된 책과 먼지 냄새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남아있던 떨림과 긴장감은 제 안에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마침 뒤에서 준혁 씨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정 씨, 여기 계셨군요. 준혁 씨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고,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의 사랑을 지키겠다고. 저는 창고 문을 닫고 돌아서며 준혁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혁 씨,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마음만은 진심이잖아요. 저도 이제는 더 숨기고 싶지 않아요. 당당하게 준혁 씨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담긴 용기는 분명했습니다. 준혁 씨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 씨,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시간보다 남아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하고 싶어요. 미정 씨와 함께라면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과 함께 준혁 씨는 제 손을 조심스레 감싸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잠깐의 스침이 아니었어요. 따뜻하게, 단단하게 서로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아픔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희망의 눈물이었죠. 다음 날 우리는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우리 사이를 알렸습니다. 수진이는 영상통화로, 준호는 전화로 연결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희도 기뻐요. 다만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 다음에 한국 오면 꼭 만나봐. 정말 좋은 분이야. 준혁 씨도 자녀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어요. 딸 은주가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행복을 응원하기로 했다고요. 아버지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안심이 돼요. 미정 씨가 좋은 분이라는 것도 알겠고요. 도서관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우리를 따로 불러 말했어요. 두 분이 서로 좋아하시는 거 다 알아요. 처음엔 좀 놀랐지만 이제 보니 정말 잘 어울리세요. 도서관이 두 분 덕분에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정숙 씨도 어느 날 조용히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미정 씨, 제가 너무했죠? 사실 부러웠어요. 이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도서관 창밖으로 햇살이 가득 비쳐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듯한 빛이었어요. 책장 사이에서 피어난 우리의 감정은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두 번째 봄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제 손을 잡고 도서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는데 준혁 씨가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미정 씨, 이 화분들 좀 보세요. 우리가 함께 갖고 나가면 어떨까요? 매일 물도 주고 햇빛도 쐬어주고. 좋아요. 우리 사랑처럼 정성껏 키워봐요. 우리는 작은 씨앗을 심으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우듯 우리의 사랑도 더욱 깊어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어느 날 준혁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미정 씨,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재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준혁 씨, 부담스러우시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미정 씨와 함께라면 어떤 형태든 좋아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저 이제 준혁 씨와 함께 살려고 해요. 당신을 잊는 게 아니에요. 당신과의 추억은 영원히 제 가슴에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남은 생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해해 주세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저는 준혁 씨에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살아요. 남은 시간이 얼마든 함께 행복하게 보내요. 준혁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품이 너무 따뜻해서 10년 동안의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집을 구해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준혁 씨가 끓여주는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함께 먹었습니다. 도서관 봉사는 계속했고 우리가 심은 화분들도 무럭무럭 자랐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결혼했어요? 응,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많이 사랑해. 우와,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왕자님, 공주님이네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웃었고 준혁 씨와 저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10년 동안 닫아두었던 제 마음의 문은 결국 책장 사이에서 다시 열렸다는 것을.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기억하는 마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창밖으로 봄날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준혁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어요. 미정 씨, 사랑해요. 우리의 두 번째 봄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사랑해요, 준혁 씨.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두 번째 봄을 함께 맞이합니다. 책장 사이에서 피어난 우리의 사랑은 이제 만개한 꽃이 되어 도서관 전체를 향기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무리 차갑더라도 우리가 함께라면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번 이야기를 통해 다시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설레고 싶은 순간을 꿈꾼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순결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